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은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7월 18일 날 지니어스 액트 법이 통과되고, 예, 그 후에 이제 코인 시장이나 국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떤 의미일지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재판 아니면 뭐 이제 법안 통과하는 경우에 이제 의사결정권 같은데요. 예, 테더가 되어 있습니다. USDT고 테더는 거의 한 70에서 75% 정도 스테이블 코인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예, 뭐 법안 통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그림이 바론스닷컴의 기사에 나온 사진을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거는, 이제는,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확실히.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니어스 액트 법안은 7월 18일 날 발표가 됐고요. 네, 내용을 뭐 간단히 살펴보면, 어, 발행사를 연방에서 인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1대1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1달러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코인인데 고품질 자산으로 담보를 해서 좀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허용 자산을 현금, 그러니까 예금과 단기 미국 국채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연방 인가를 받아서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로 즉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확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뭐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러한 규제의 명확성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야 이거는 코인이 앞으로 투자할 만한 자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하고 이 법안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들 영향을 받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 뭐 상품, 다른 암호화폐와 그 특정한 자산의 가치를 고정하고 가격 안정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거래 매개체,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탈금융,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빠르게 성장을 해왔죠. 크게 법정화폐 담보형, USDT, USDC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암호화폐 담보형,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담보로 잡아서 발행을 하는 그런 DAI 같은 화폐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알고리즘형으로 담보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서 1달러를 맞춘 UST, 테라 루나, UST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출 코인런이 일어나면서 그냥 순식간에 붕괴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제한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나온 법안이 되겠고요. 어, 실제로 이제 USDT나 USDC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그다음에 법정 화폐 또는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을 1대1로 담보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두 화폐가 일단 제도권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거의 한 70% 정도 되고요. 네, 암호화폐의 핵심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시장 내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에 보고된 미 재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2028년에 한 2조 정도 될 거다라는 야심찬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은 한 84% 정도가 되고요. 압도적이죠. 네,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법안의 준비금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단기 국채를 준비를 하게 돼서 꾸준한 매입자가 돼서 이것이 미국 달러 패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현재 지금 한 0.2조 좀 넘는 정도인데요. 이게 향후에 뭐 거의 1조에서 2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중국이 1위였다가 지금 내려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영국이랑 중국이 순위가 바뀌어서 일본, 영국, 중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사는 한 20위권 정도 되는데 향후에 뭐 한 1조 이상이 되면 실제로 이제 순위권 1, 2, 3 순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에 꾸준한 또 하나의 구매하는 안정적인 그런 수요처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 패권을 확장을 해서 이제 디지털에서도 달러 패권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현재 달러의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이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미국 국채 수요를 새로 만들어서 달러의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을 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빠른 코인의 규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전 세계 정책에 영향을 주겠다. 이미 이제 25년 1월에 패드의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하지 못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코인은 배제하고, 중앙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코인을 대응하려고 했던 중국의 어떤 그런 전략에도 약간 크랙을 내는 그런 또 행정명령까지 내면서 어쨌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달러를 원하는 신흥국이나 아프리카의 이런 곳이나 중남미의 자국 화폐가 굉장히 불안정한 데는 달러를 원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실물 달러는 가기가 어렵고 그곳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신흥국의 달러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앙은행의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아프리카, 중남미 쪽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각국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는 어떤 거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또 어떤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세상에서의 코인의 거래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부분에 또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결제 및 핀테크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기관이나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뭐 보증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디파이 탈중앙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 여기에 관련된 코인이나 시스템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투자의 기회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투자도 역시 투자의 기회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뭐 앞에 간단히 언급한 뭐 그런 코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그 단기 채권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수 있고 좀 더 커지면 금융권 전체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향후에 금융 위기는 코인 쪽에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려를 하고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리스크는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 이제 각사별로 각 스테이블 코인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거나 그 담보자손의 신앙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뒤에 이제 USDC와 USD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그 규제 관련돼서 각국이 자사의 통화나 뭐 이런 디지털 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미국과 그 다른 곳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이 향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관련돼서 이제 좀 그 막연한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코인 발행이나 인프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세이블 코인의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행사는 뭐 서클,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관련돼선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관련돼선 기존의 제도권의 뭐 페이팔이나 비자, 마스터카드가 있고요. 여기 적진 않았지만 뭐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블랙록이나 그다음에 기존 은행도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기업으로서 디지털 화폐 시대에 떨어지지 않게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자본 시장을 토큰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인프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사실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를 위해서 이 거래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솔라나는 이제 빠른 속도, 처리 속도로 향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증가하는 경우에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 부분에 어디라도 향후에 그 AI 로봇으로 이끄는 그런 오프라인의 변화,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의 이제 화폐의 변화, 큰 축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온라인상에서의 화폐 변화에 대해서도 나름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하셔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USDT하고 USDC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되게 궁금한데요.
먼저 보면 테더가 발행한 USDT가 사실은 점유율의 한 65%를 가지고 시총도 한 1730억 이상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반이 홍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그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투명성 관련된 좀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금 관련해서도 어, 미국 국채나 현금 대비 뭐 이제 다른 기업 어음이나 뭐 비트코인 등 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이제 향후에 그 미국의 규제와 어떻게 매칭하고 맞춰 나갈 거냐,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투명성과 그 다음에 준비금 관련돼서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 기반의 상장 기업이고,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은 한 20에서 25%, 시총은 한 74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고, 나름 굉장히 투명한 그런 회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보고를 하고 있어서 기관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확장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SDT와 USDC 간의 점유율 및 시가총액 경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USDC가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발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서클과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향상을 할 거냐. 그리고 이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어디까지 상승을 해 나갈 거냐, 뭐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것들이 향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시대에 적당한 투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얻는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